자, 오늘 형소법 5회차인데 수사의 단서 중에서 고소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고소는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되고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건 다 할 수 없고 시즌 1에서는 일단 그 고소 중에서 고소권자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소권자. 자, 내용 보시면은, 자, 고소권자는 당연히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겠죠. 아주 당연히. 이때 피해자는 당연히 그 범죄 직접 피해자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간접 피해자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죠, 연예인은 당연히 직접 피해자니까 고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연예인의 팬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아이유가 모욕당했다. 나도 고소할 수 있느냐?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간접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판례에 나온 건데, 자,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은, 자, 일단 적법한 명의신탁은 대내 대외 소유관계 달라지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거지만 외부적으로 수탁자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권은 외부 문제니까 당연히 수탁자가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오진 않지만 고소권은 양도 상속이 안 되지만 저작권은 사고팔 수 있죠. 그러니까 저작, 특허 이거는 당연히 승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두 번째는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인이니까 부모님이겠죠.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데 이때 친권자 당연한 거고, 후견인 성인인데 조금 모자라 그러면 후견인이 들어오죠. 그 후견인이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게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 학설에서는 부정했는데 우리 최근 판례가, 자, 법원에서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법정 대리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판례 나오자마자 변호사 시험에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다른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순위로 나올 수 있겠죠. 이후까지는 지금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입니다. 고유권. 자, 대리권인데 고유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의 고소권이 만약에 A라 그러면은, 색깔이 안 바뀌었네. 자, A라 그러면은, 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B입니다. B. 그러니까 본인 권리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소권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그렇게 봐버리니까 이름은 대리지만 그냥 고소권자가 둘이라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조문상으로 법정 대리는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 이 의미를 갖다가 우리 판례는, 자, 처음부터 고소권이 두 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법대가 고소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본인의 고소권이 사라지더라도 법대는 또 고소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소기간 6개월도 당연히 법대가 안 달라도 따로따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고소권이 두 개니까. 그렇죠? 요거랑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뒤에 나오는 상속권. 동일한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도 법대가 당연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게 또 독립대리권입니다. 자, 다만 이때는 대리권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독립대리이기 때문에 독립이니까 의사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 본인 상속권이 사라지면 재판이 확정되죠. 그러면 법대 상속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거 좀 비교해 두시고, 당연히 법정 대리인 친족 관계는 고소 당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외에 고소권자인데 이거 조문 문제. 자, 첫 번째, 자, 법정 대리인이나 아빠나 또는 친족, 삼촌이 피의자면은 그때는 다른 피해자의 친족이니까 할머니가 고소할 수 있다. 간단한 거고.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사건이죠. 공무원이 부인 간통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그럼 옛날에 간통죄가 친고죄였죠. 그래서, 자, 피해자가 사망하면은 남아있는 배친형, 이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죽은 사람이 그거 고소하지 마 라고 하면은 고소 못 하겠죠. 그래서 피해자 명시하는 의사에 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친고죄인데 이거는 남아있는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조문이니까 나온다면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자, 마지막, 이런 고소권자가 만약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나는 고아인데 그냥 어떤 사람하고 둘이 동거하고 있어. 그러면 고소권자가 없으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까 동거하던 이해관계인 그 사람이 신청하면은 반드시 검사가 10일 내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거하는 사람을 고소권자로 지정해주면은 고소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보시면은 1번 OX 문제. 고소라는 것은, 자,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두 번째는 법원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뒤에 피해 사실이 아니고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소추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 사실 신고라든가 민원 접수, 경찰청 홈페이지에다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고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친고죄 고소할 자가 없으면은 동거하고 있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은 검사가
날짜 10일이죠. 10일. 그래서 제가 매번 암기하는 것처럼 나눈 것처럼 검사님, 자, 10번째 요거 좀 이렇게 집어넣어. 자, 요 새끼 좀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짜가 10이야, 10.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날짜가 잘못됐죠. 10번째 새끼, 10번째 새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원래 민법상으로는 이게 뭐 어떤 처분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도 자, 위임을 받으면은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학설이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 다음에 키워드 채우기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당연히 뭐 고소지. 자,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죠. 그리고 이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만은 고소 능력은 그냥 사실상 의사 능력입니다. 즉, 자, 내 고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생활상의 의미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고소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뭐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자, 법원이 아니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니까 자, 당연히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판례에 있는 것은 법관이 물어보니까 처벌을 원합니다. 그건 고소가 아닙니다. 소송 조건, 기본적으로 수사의 단서 그리고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범죄로 인한 당연히 피해자가 자, 고소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고소권자가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 자, 피해자의 법대는 아까 본 것처럼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갖다가 고유권으로 본다. 자, 다음에 5번 자, 피해자가 사망하면은 당연히 뭐 배친형이죠.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배친형.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본 좋은 거대로. 다음에 6번 자, 피해자의 뭐 법대가 피의자이거나 아빠. 다음에 뭐 다른 친족. 자, 삼촌이 피해자면은 자, 그 피해자의 또 다른 친족. 할머니가 고소할 수 있겠죠. 독립해서. 됐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에 7번 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뭐 친족이나 뭐 자손들이 고소하면 되겠죠. 이것도. 다음에 마지막 지정 고소권자는 고소권자가 없으면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은 반드시 검사가 10일 내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가장 최근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 하나씩 보시면은 자, 1번 자,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고 명칭을 붙이더라도 이거는 뭐 참고 자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 모욕죄에 해당돼서 모욕죄를 구성하면은 그 위 고소는 당연히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 보면 됩니다. 뭐 어떤 사실이 범죄가 뭐가 될지는 내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내용은 뭐 법원이라든가 검사가 정하면 되거든. 다음에 2번 자,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 사실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일단 고소장을 교분했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서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소가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소장의 수사결 적법하게 수리되어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됐고. 다음에 세 번째 자, 피해자의 법대는 고소권 소멸 여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유권이니까 고유권. 이러한 고소권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고유권이니까. 다음 네 번째, 뭐 대리고소에서 할 수 있죠. 대리고소. 그래서 고소 취소도 대리가 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가 고소가 되려면은 뭐 위임장 필요 없죠. 그냥 당연히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증명이 되고 전화통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고소기간도 대리 고소인이 아니고 대신하는 거니까 정당한 고소권자 기준으로 그때부터 안달부터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기산하면 된다.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고소권자 마무리하겠습니다.